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의 Not Detected Pig, 픽이 안 나오는 거죠. 제목만 봐도 웃기네. 픽이 안 나와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픽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HPLC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생기초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HPLC를 기존에 쭉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분석하던 물질이 아닌 좀 생소한 물질을 분석하는 경우에 이렇게 픽이 안 나오는 경우를 이제 종종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저한테 픽이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우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컬럼의 이동상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스의 플로우 문제, 요거죠. 자, 이동상이 컬럼에 흐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펌프가 문제가 있는 경우, 펌프가 만약에 체크 밸브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실이 샌다든가 해가지고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펌프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펌프 유속을 분당 1ml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큼의 이동상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퍼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경우, 에질런트에서는 이제 퍼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워터스에서는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동상 바틀에서부터 그 컬럼 앞단, 펌프까지 라인을 갖다가 이제 이동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포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퍼징 혹은 프라이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보통 그 펌프 뒤에 있는 퍼지 밸브를 연 상태에서 계속 그 프라이밍을 하죠. 그럼 그 상태에서는 펌프가 계속 움직이더라도 이동상이 컬럼 쪽으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이제 수동으로 퍼지 밸브를 잠갔다가 풀었다 하는 경우에는 퍼징 시킨 다음에 이제 퍼지 밸브를 다시 안 잠궜어요.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동상이 컬럼 쪽으로 안 가니까 중간에 이제 퍼지 밸브를 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플로우가 없으니까 아마도 아무리 인젝션을 하더라도 피크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게 릭, 중간에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럼 가기 전에 이제 막 이동상이 새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대로 플로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상이 흐르질 않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픽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릭이 있는 경우, 보통 릭이 있으면은 이제 센서가 이제 그 릭을 이렇게 센싱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든지 하는데 아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릭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모바일 페이스가 고갈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보면은 처음에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주 사용을 했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 버릇이 돼 있죠. 그러니까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요. 그런데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이제 숙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픽이 안 나오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처음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그냥 괴롭다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학교가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됐든 처음에 이제 HPLC를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써본 사람이 이제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이제 그걸 새로 세팅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교수가 됐든 아니면 회사 사장이 됐든 기계 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와가지고 오퍼레이팅 교육 시켰으니까 당연히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 HPLC라고 하는 분석기기는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험자가 좀 그걸 갖다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처음 이걸 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탈출하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기계를 돌리면서 뭔가 좀 윗사람들 좀 배우는 게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 예. 그래놓고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걸 딱 그때 제가 계속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거기다가 또 글로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탈출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동상 만들어가지고 병에 넉넉하게 채워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동상이 다 고갈되니까 당연히 컬럼에 흐르는 이 동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픽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인젝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젝션. 자, 샘플을 이제 인젝션을 해서 컬럼에다 로딩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컬럼을 통과를 하면서 분리가 되고, 그래서 분리된 각각의 픽이 이제 검출기에서 픽으로 이제 이렇게 발현이 돼야지 맞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인젝션이 안 되는 경우, not injected. 이것도 이제 시퀀스 메소드 같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토 샘플러, 거기 렉에 있는 몇 번 위치에 있는 바이아를 인젝션을 해라 라고 이제 정해주는데, 그게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블랭크 바이아, 그러니까 용매만 차 있거나 이동상만 차 있는 그런 바이아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샘플이나 분석 대상 물질이 인젝션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픽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스몰 인젝션 볼륨.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볼륨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이아를 갖다가 인젝션 바이아에 샘플 검액을 완전히 모가지까지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뚜껑을 닫아서 이제 실링을 시켜버리면은 잘못하면 이제 안쪽에 인젝션 하려고 이제 검액을 빨아들이면서 진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니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들을 뱉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젝션 볼륨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픽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고 픽이 안 나왔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인젝션 볼륨뿐만 아니라 검액 자체에 농도가 낮아요. 그죠? 예. 검액의 농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픽이 나오긴 나왔어. 나왔는데, 이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픽이 안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표준품이라든지 아니면 샘플을 높은 농도로 한번 확 찔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높게 해가지고 볼륨도 한번 높여가지고 한번 찔러서 과연 어느 부분에 리텐션 타임 어느 부분에 픽이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젝션을 하면 만약에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불순물이에요. 굉장히 픽이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픽의 어떤 그 물질을 표준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작게 나오는 정도로 양으로 굉장히 농도를 낮게 만들어가지고 인젝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픽이 안 나오는 것처럼 작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샘플러가 제대로 작정하지 않는 경우.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젝션을 못해. 그죠? 니들이, 샘플 바이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빨아 당겨야 되는데 제대로 못 빨아 당기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젝션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석 대상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애널라이트의 문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분석 대상 물질이 디텍션이 안 돼. undetectable. 사실 이런 걸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실험한다는 건 정말 초짜 중에 초짜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HPLC 시스템의 검출기가 UV 검출기예요. 그러면은 UV 흑광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검출돼야 되는데, 검출기는 UV인데 내가 지금 인젝션하는 샘플은 뭐냐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예요. 그죠? 그러면은 당은 어때요? 거기에 이중결합이 전혀 없으니까 UV의 흑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픽이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애널라이트 자체의 리텐션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너무 짧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픽이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리버스페이스예요. 네, 리버스페이스 HPLC라서 C18 컬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논폴라해. 그죠? 예, 굉장히 그럼 논폴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가지고, 본드 페이스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잘 일어나서, 이게 리텐션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컬럼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상이, 일루션 스트렝스가 뭐 강하든지, 아니면 그레디언트를 걸어가지고 점점 일루션 스트렝스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해야지 적정한 분석 시간 안에 이제 피크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뭐 시험법이 아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예비 시험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아니면은 이 물질이 어느 정도 하이드로포빅한지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구조를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천천히, 그죠? 예,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동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밴드가 넓어지는 거죠. 컬럼 안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확산이 일어나가지고 밴드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안 나오다가 저 뒤쪽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작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은 처음 분석한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이게 피크라고 전혀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이 아주 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는 이제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를 이제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C18 컬럼에서 굉장히 폴라해.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이동상이랑 똑같은 속도로 그냥 훅 나와버리는 것들이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픽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농도로 찌르면은 앞에서 픽이 확 올라오고 이제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 농도가 적은 어떤 그런 검역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동상에 의한, 아니면 용매에 의한 픽인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픽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HPLC를 좀 오랫동안 사용할 사람들한테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초보자일 때 하는 실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잘 겪지 않는데, 이 디퓨전이, 그죠? 디퓨전이 잘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그죠?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확산 계수가 굉장히 낮은 물질들. 그러니까 분자량이 좀 커가지고 확산이 잘 안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의약품 같은 것들은, 화학성 의약품 같은 것들은 어때요? 분자량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컬럼 안에서 이제 확산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확산이 잘 되니까 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상 파티클 안쪽으로 잘 스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또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게 단백질이라든지 펩타이드 같은 것들은 덩치가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자 물질에 비해서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빨리빨리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고정상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유한 리텐션 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밴드들이 쭉 컬럼을 갖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분자량이 커서 확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상호작용 속도가 늦기 때문에 컬럼 안에서 길게 쭉 퍼져가지고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피크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베이스라인만 보이고 피크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디퓨전을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디퓨전 빠르게 해주려면 이제 분자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컬럼의 온도를 확 높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펩타이드라든지 단백질을 분석하는 분석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한 30~40도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찔러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피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이구, 단백질이 고분자니까 어디 걸려가지고 이제 안 나오나 보다 막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컬럼 전체에 걸쳐서 그냥 쭉 넓게 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주기 위해서는, 밴드 형태를 모아주기 위해서는 온도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50도, 60도 이 정도도 아니고 한 80도, 뭐 90도 이 정도까지 온도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픽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픽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제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픽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픽이 안 나오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로 초보자인 경우, 처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 나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